안녕하세요. 정규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다주택자 세금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연락이 왔었는데요. 제 친구가 몇 년 전에 그 갭 투자로 산 아파트가 있는데 최근에 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친구가 좀 걱정이 좀 많아졌습니다. 지금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버텨도 되는 건지, 아니면 가족에게 넘겨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시면 다주택자 절세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 다주택자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다주택자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데요.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가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보유세 강화한다는 얘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계속 보유해도 되는 건지, 정말 빨리 팔아야 되는 건지, 다주택자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 어려워하시고 헷갈려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11년차 경력의 세무사인 제가 다주택자 세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월 9일까지는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유예 중입니다만, 그 이후에 양도하면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보완책으로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하는 부분까지 중과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많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만약 양도세가 중과되면 세율이 20%에서 30%까지 중과되고요. 그리고 장특공제도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세무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현행 소득세율의 최고 세율이 45%이죠. 근데 만약 30% 중과되면 최고 세율이 75%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 세금 폭탄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면 체감이 잘 안 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제가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택을 5억 원에 취득해서 10년 보유하고 10억 원에 팔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5억 원을 번 거죠. 그죠? 어떤 분들은 근데 5억 원 벌어서 되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요. 과연 그런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양도세가 중과가 안 될 경우의 세금입니다. 이 경우 보시면 양도차익 5억 원에 장특공제 1억 원을 공제하고, 그리고 최고 세율 40%의 세율이 적용되면 이때 세금은 대략 1억 5천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5억 원을 벌어서 1억 5천 정도의 세금 내면 많이 내는 거긴 하죠. 그죠? 그래도 이만하면 낼만하다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5월 10일 이후에 팔아서 양도세가 중과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도 양도차익은 5억인데 장특공제를 적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이 그대로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2주택자 중과되면 세율이 20% 가산되기 때문에 그때는 대략 세금이 3억 정도의 세금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3주택 중과가 되면 30%의 세율이 가산되기 때문에 이때는 세금이 3억 5천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양도차익의 70% 정도를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금 폭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팔란 소리죠. 네, 팔란 소리고요. 하지만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실 때도 전략을 좀 잘 세우셔야 되는 건데요. 이것도 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 경우에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5억 원 벌었으니까 3억 5천 원 세금 내고 그래도 1억 5천 원은 남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약 10년 동안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그동안 부담했던 취득세라든지 보유세, 대출이자라든지 중개수수료, 각종 수리비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방금은 양도세 중과 규정만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부동산 세금은 양도세만 있는 것이 아니죠.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 단계, 각 단계별로 세금이 있고 각각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중과세는 일반적인 세금보다 무겁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죠. 그럼 각 세금별로 중과 규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취득 단계 세금인 취득세입니다. 일반적인 매매 취득세율은 1에서 3%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은 12%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비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3주택자는 8%, 4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부터 비조정대상 지역은 3주택자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가 되는데요. 증여 취득세율은 기본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3억 원 이상 조정대상 지역은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이때는 12%의 세율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때 3억 원의 기준은 시가가 아니고요. 시가 표준액이라고 쉽게 공시가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증여자 기준, 즉 주는 사람이 1주택자면 아무리 조정대상 지역이더라도 중과되지 않고 그냥 기본 세율인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매매와 증여를 취득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유 단계의 세금이 종부세인데요. 종부세는 3주택자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여기서는 조정대상 지역인지 아닌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2주택 이하는 0.5%에서 2.7%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3주택 이상은 0.5%에서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3주택 이상이어도 과세 표준이 12억까지는 2주택 이하 세율과 동일해서 중과된 효과가 없습니다. 과세 표준이 12억이면 시가로 따지면 대략 29억 정도 되니까 그 이상 보유하셔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처분 단계 세금이 양도세 중과 규정입니다. 양도세는 기본 세율이 6에서 45%가 적용되는데요.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은 기본 세율의 20%가 가산되고 3주택은 기본 세율의 30%가 가산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할 수 없게 되니까 소위 세금 폭탄이 나온 거죠. 앞 사례에서도 같이 보았었죠. 이렇게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 각각 다주택자 중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세금별로 본인이 중과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종부세에서 몇 주택자인지 판단은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 주택수를 합산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취득세와 양도세는 개인별이 아니고 세대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 세대인 가족들의 소유주택을 다 합산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 몇 주택자인지 판단은 중과 대상 주택을 가지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상 등록된 주택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경기도이더라도 읍면지역이거나 광역시이더라도 군지역인 경우에는 공시지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수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은 포함해서 계산하지만 종부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또한 주택수 계산 시 제외된 주택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외되는 주택에는 저가주택이라든지 장기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여도 이렇게 제외된 주택을 보유하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은 어딜까요? 말씀드린 취득세와 양도세에서는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 지역인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는 곳이 2026년 4월 현재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서울, 소초, 송파, 강남, 용산만 이었었는데요. 2025년 15 대책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정되었었죠. 이런 조정대상 지역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추가 지정되기도 하고 아니면 해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부동산 거래할 때는 어느 지역에 소재한 주택인지를 항상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돼요. 어디가 조정대상 지역인지는 대한민국 전자관보라든지 국토부 홈페이지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런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역을 잘못 판단하면 세금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죠. 가장 궁금해하시는 다주택자 절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중과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아까 보셨듯이 중과되면 세금 폭탄이 나오게 됩니다.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것은 주택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보유주택을 팔거나 아니면 소득이 있는 자식들에게 세대 분리해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최근 가족 간 증여권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증여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자식들이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있거나 아니면 30세 이상이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30세 미만이더라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세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미혼이거나 소득이 없는 20대 자녀에게 주택을 한 채 주고 세대 분리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는 1세대를 구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처분 순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라면 중과되지 않는 지역의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나중에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처분할 때는 중과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조정대상 지역 주택이 이미 여러 채라면 그 중에서 양도차익이 가장 작은 것부터 처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중과되더라도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주택자라도 다른 거 다 처분하시고 조정대상 지역 주택 1주택이면 그때는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때 비과세 되더라도 고가주택은 과세가 될 건데요.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최대 80%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요. 일반 장특공제는 최대 30%가 적용되지만 1세대 1주택자는 거주기간, 보유기간에 따라서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만약 2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면 그때는 최대 30%가 적용되는 일반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좋습니다. 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이라는 것은 1년 6개월 이상 직전 임대차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2026년 12월 말일까지 2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최대 40%가 적용되는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자식에게 넘겨줄 때는 여러 방법별로 세금 비교를 반드시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부동산 넘겨주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저가양도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마다 발생하는 세금이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비교해 보면 단순증여보다는 부담부 증여나 저가양도의 세부담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니 개별적으로 세금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비교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서 중과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부담부 증여할 때는 채무가 얼마나 끼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증여재산이 있어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과거 증여재산과 합산해서 계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계산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이면 일반적으로 저가양도가 유리할 수 있고요. 반면에 양도세가 중과가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단순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자금 조달 여부도 고려해 보셔야 돼요. 증여세나 취득세는 수증자가 낼 정도는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도 못 낼 정도라면 부모가 대신 내준 세금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가양도는 매매 형식이니까 매매 대금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대비도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식들이 자금이 부족하다면 적어도 대출을 받을 만한 능력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가양도인데 대금을 주고받지 않으면 결국 증여를 보아서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허가 거래제에 묶인 곳은 저가양도나 부담부 증여할 때는 반드시 실거주 여부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만약 실거주를 할 수 없게 되면 단순 증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세금 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조정대상 지역이면 전부 토지 거래 허가 규제를 받는 게 아닌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시는데요. 여기 표에 보시면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더라도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열거된 단지만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보유한 주택이 이런 단지가 아니라면 연립과 다세대는 토지거래 허가에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자식들이 실거주할 수가 없다면 이런 다세대 주택부터 넘겨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당연히 아파트는 모두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물려주는 것이 세금 부담이 좀 크시다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낼 이유가 있을 때 그때 시간을 두고 차츰 지분을 넘기는 것도 방법인데요. 다만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오른다면 추후에 내야 할 증여세는 더 커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가급적이면 빨리 증여하는 게 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다 주택자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핵심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먼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는 모두 중과 규정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다주택자 중과 규정이 적용되면 세금 폭탄이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분들은 자식들에게 세대 분리해서 주택을 분산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때도 부담보 증여나 저가 양도의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세대 분리를 통해 주택 분산이 어려우시다면 처분 순서를 조정해서 최대한 중과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이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물론 더 자세하고 복잡한 문제는 세무사 분들과 상담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어려운 내용이거나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억울한 세금 없이 세금을 아껴주는 조은교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